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무평가에 가서 현장 취재를 시켰을 때 막무가내로 그 현장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근처에 조용한 카페에 가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걱기자입니다. 오늘은 언론사 채용 과정 중에서 실무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무평가는 서류 전형, 필기시험인 논술 시사상식 시험, 그 다음 단계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실무평가는 안 치르는 매체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자 수가 많은 유력 인기 매체들은 이 실무평가를 치르는 곳들이 많아요. 보통 실무평가는요, 기사 쓰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어진 주제로 하나의 기사를 완성시키는 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사 쓰기를 중심으로 실무평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실무평가를 치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범위를 좁힌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한 얘기만 듣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을 완성시킨다. 요 세 가지예요. 이게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령 실무평가 논제로 지하철 10호선이라는 게 나왔다고 칩시다. 가령 지하철 10호선이 인천에서 강남을 잇는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라고 쳐보자고. 인천역은 1호선, 그 다음에 강남역은 2호선인데 지금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면 지하철 10호선이 생기면 여기가 다이렉트로 뚫리는 이런 지하철 10호선이 생긴다고 쳐보자고. 일단 이 주제를 받으면 많은 지원자들이 불이 나게 뛰어나갈 거야. 인천역으로 가든 강남역으로 가든 지하철 10호선이 출발하고 도착하는 곳으로 막 뛰어나갈 거야. 뭐라도 관찰하고 거기서 뭐라도 물어보고 인터뷰라도 하려고. 근데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여기로 안 갑니다. 여기 안 가. 일단 근처에 조용한 카페에 갈 거예요. 왜? 인천역이든 강남역이든 현장으로 뛰어나가 봤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마음만 급해져. 어떻게 이 지하철 10호선을 가지고 기사화를 할 것인가, 내 머릿속에서 짱구를 굴려가지고 논리를 세우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봐. 지하철 10호선에 대해서 검색을 해봐. 그러면 아주 많은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교통망이 강남으로만 집중된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서 자연 경관과 그린벨트가 훼손된다. 지하철 개발로 인한 토지 보상 비용이 막대하게 나온다. 뭐 개발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지하철 10호선 이용 요금이 비싸다. 또 강남권 교통망이 뚫리니까 강남 지역 상권이 뜬다. 이런 다양한 논란들이 나올 거라고.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으려고 하는 거야.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과 그린벨트가 훼손이 되고, 지하철 개발을 하니까 토지보상 비용이 막대하게 커지고, 개발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지하철 10호선 이용료는 비싸지고, 또 그 와중에 강남 쪽으로만 지하철이 또 뚫리니까 지역 균형 발전에는 해가 되는 요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요인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묶으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아. 논란의 지하철 10호선 달릴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으려고 하면은 100이면 100 주어진 시간에 기사를 완성 못 시킵니다. 왜냐? 얘기가 너무 방대해지거든. 토목공사부터 자연훼손, 경제적인 비용, 지역균형 발전, 이런 거를 하나의 스토리로 엮는 거는 아주 체계적인 자료조사와 심도 있는 취재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루 남짓의 실무평가 시간으로는 다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신문 40페이지 전체를 활용해도 담아내기 어려운 방대한 주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은 A는 B에 영향을 줘서 C라는 결과를 낳았고, 그게 D와 합쳐져서 E라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변수를 여러 개 잡고 들어가면 중간에 하나만 빠그러져도 이야기 전체에 차질이 생기고 균열이 생겨요. 이거를 억지로,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를 억지로 엮다 보면은 당연히 궤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범위를 좁힌다에 해당하는 키워드예요. 나라면 이 지하철 10호선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인천역은 지하철 1호선이고 강남역은 지하철 2호선이네. 근데 환승역인 신도림역이 있어. 기존에는 인천역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가려면 신도림역을 거쳐서 갔어야 됐어. 이제 다이렉트로 10호선이 뚫리면서
신도림역을 이용하지 않겠네? 신도림역의 유동인구는 줄어들겠네? 반대로 지하철이 뚫리니까 인천 쪽에서 강남 가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겠네? 그럼 강남역의 유동인구는 늘어나겠네? 그러면은 신도림역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될 거고 강남역 상인들은 장사가 잘 될 거다. 이 두 가지만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헤드라인은 이렇게 뽑으면 되겠지. 지하철 10호선 개통 초읽기, 강남 뜨고 신도림 지고.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논리 구조를 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커다란 주제의 헤드라인을 뽑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요거 하나만 뜯어가지고 요렇게 심플하게 헤드라인을 뽑고 기사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범위를 좁힌다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A라는 이슈가 B라는 결과를 낳는다. 다만 C는 논란이다. 요 정도만 해도 한 꼭지의 기사를 쓰는 데는 충분해요. 요 헤드라인에서 이 A, B, C를 찾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10호선이 개통되니까 강남역 상권은 떠오른다. 신도림역 상권은 쇠퇴한다. 여기서 A, B, C를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너무 작은 기사거리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기사거리를 완성시키는 데는 이런 논리 구조면 충분하다는 거지.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인, 필요한 얘기만 듣는다예요. 실무평가를 치르시는 분들, 초년병 기자들이 자주 겪는 실수가 뭐냐면 너무 많은 얘기, 너무 큰 얘기, 그리고 너무 핵심 인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핵심 인물들에게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게 기자로서 되게 큰 자질이죠. 근데 초년생 기자에게, 그리고 실무평가를 준비하는 미래의 언론인 지망생들에게 그렇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어렵거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지원자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큰 거 한 방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너무 과한 시도를 해요. 한정된 시간에. 이 지하철 10호선이 서울 지하철이니까 내가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 지하철 10호선에 대해서 물어봐야겠다. 서울 지역 국회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지하철 10호선 논란에 대해서 물어봐야겠다. 너무 과한 시도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의 친인척이 아닌 이상 오세훈 시장과 전화가 될 리가 없어요. 만약에 전화통화가 됐다 하더라도 기사거리 흘리지 않는다고.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이야기의 폭을 좁히라고. 그러면 이 좁혀진 이야기, 요 좁혀진 이야기에서 필요한 사람들만 찾아서 인터뷰를 하면 돼요. 지하철 10호선이 뚫리니까 신도림역 상권은 쇠퇴할 거고 반대로 강남역 상권은 떠오를 거다. 요런 논리를 갖고 시작했잖아? 그럼 필요한 인터뷰인은 누구예요? 신도림역에서 장사하는 상인 두어 명, 강남역에서 상인으로 오래 활동했던 사람 두어 명, 이 사람들만 인터뷰를 하면은 끝나는 문제야. 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 필요 없고요. 지역구 국회의원 인터뷰 필요 없어요. 신도림역 상인들한테는 지하철 10호선 개통 소식에 불안해한다. 유동인구가 줄어들면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이다. 이미 상가 권리금이 많이 줄어들었다. 신도림역에 가서 이런 인터뷰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강남역에 가서는 무슨 얘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강남역 상인들을 몇 명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강남역 상인들이 기대감에 부풀었다. 강남역 지하 상가 권리금이 반년 전보다 1억 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이 폭을 좁힌 이 기사에 어떤 인터뷰가 필요할 것인가만 찾아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찾아서 넣으면 되는 거야. 내가 너무 큰 거를 보여주겠다고 너무 큰 줄기의 인터뷰, 과한 핵심 인사의 인터뷰를 녹이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착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글을 완성시킨다예요. 이거는 앞에 요 1, 2번을 합친 얘긴데요. 기사를 안 써본 기자 준비생들이 어떤 주제가 던져지고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아주 밑바닥부터 취재를 해서 그 안에서 기사거리를 발굴을 해내고 주어진 시간에 글을 써내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논리 전개 방식을 짜고 들어가야 돼요. 아까 제가 지하철 10호선과 관련한 다양한 논란 중에서 신도림역 그리고 강남역 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를 펴놓고 신도림역 상권은 위축이 될 거고 강남역 상권은 떠오를 거다, 이런 가정을 세웠어요. 나만의 가정을 세우고 취재에 들어가야 돼요. 지하철 10호선 상권에 대해서 취재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호선 개통으로 신도림은 저물고 강남역은 떠오를 거다, 이런 가정을 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도림역에서 상인들 인터뷰를 하는데 내 입맛에 맞는 인터뷰만 나오지 않을 거야. 우리 별로 걱정 없는데? 우리 지금 충분히 장사 잘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신도림역 지금 상권이 너무 안 좋고 지하철 10호선 생기면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게 필요한데, 이렇게 가정을 세우지 않고 취재에 들어가면은 쓸데없는 인터뷰까지 다 넣으려고 시도를 하게 된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가정을 세우고 취재에 들어가면은 내가 취해야 될 인터뷰, 내가 버려야 될 인터뷰가 명확히 구분이 돼요. 만약 내 가정과 반대되는 이야기만 계속 나와, 그럼 그 반대되는 이야기로 야마를 바꿔가지고 접근해서 기사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이런 기사가 후루룩 완성이 돼요. 지하철 10호선 개통 초읽기, 신도림 지고 강남역 뜨고. 지하철 10호선 개통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뭐 지하철 역사 내 상권도 요동치고 있다. 기존 환승역이었던 신도림역 상권은 침체가 우려되는 반면 강남역 상권은 벌써 권리금이 크게 오르는 등 뭐 현상을 보이고 있다. 내가 처음에 잡았던 가정 잡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 앞에 쓰고, 그 다음에 팩트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취재한 거 A씨, B씨, C씨 이런 사람들 인터뷰를 하면 끝인 거야. 되게 심플한 구조인데 적절한 현장성도 담겨있고 내가 적절한 시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분량이 되는 거지. 너무 폭 좁은 기사가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실무평가에서는 주어진 시간에 적절한 논리 구조를 갖춘 하나의 글을 완성시킬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거대하고 섹시한 얘기를 들고 왔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지. 막무가내로 일단 가서 전화 걸어보고 사람들 만나보고 어떤 얘기라도 들어보려고 시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취재하다 보면은 오전에 취재하다가 왠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점심시간에 갈아엎고, 오후에 취재하다가 오후 4시쯤 돼가지고 또다시 갈아엎고, 6시에 이제 실무평가하는 거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제대로 완성도 못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디테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글을 수려하게 썼는가, 얼마나 한 문장을 아름답게 썼는가, 그게 아닙니다. 두 갈씩 글쓰기, 뭐 역피라미드형 글쓰기 이런 거에 서툴러도 돼요. 다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사에서 하나의 주제를 잡고 이야기를 펼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펼쳐가는 게 궤변이 아니라 논리성을 갖추고 있느냐가 가장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무평가에 가서 현장 취재를 시켰을 때 막무가내로 그 현장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근처에 조용한 카페에 가서 여러분만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만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좁힌 다음에 취재에 들어가야 돼요. 끝! 아무튼 여러분, 이제 설 연휴인데 지난해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런 걸 다 떨쳐버리시고 올해는 정말 좋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